회복을 위한 러닝은 말이 안 되고요. 손상과 회복에 대한 기전을 액티브 리커버리에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쯤 가벼운 조깅을 하면 좋냐, 온찜질 해도 된다는 건 가벼운 활동을 해서. 안녕하세요, 쉴코치입니다. 동아마라톤 대회 치르고 발목 부상이 조금 있었어요. 이 왼쪽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 인대가 조금 손상이 돼서 붓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걷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3일차 정도부터는 충분히 걸을 만도 하고, 이 붓기나 부종 감소도 많이 생기고 열감도 많이 줄어들어서 굳이 병원을 가진 않았고, 이 정도면은 가벼운 달리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라뱃길로 나왔습니다. 저는 오늘 대략 30분 정도 가벼운 조깅을 할 예정이고요. 대회 끝나고서 회복 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 회복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영상을 또 켰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, 회복 러닝이라는 말이 사실 성립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. 특히나 마라톤 같은 몸에 데미지가 많은 대회를 치르고 나서는 이미 근육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에너지 손실도 굉장히 클 거거든요. 이 러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 데미지를 또 주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러닝을 접근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약간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회복을 위한 러닝은 말이 안 되고요. 러닝을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? 요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손상과 회복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보통 다치고 나서 우리가 얼음찜질을 제일 먼저 하죠. 응급처치 방법에서 프라이스라는 방법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데요. 첫 번째는 보호고, 두 번째는 회복이고, 세 번째는 얼음찜질, 그리고 네 번째 컴프레셔 압박이고, 마지막이 올려주는 거예요.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. 근데 이 행위를 응급처치이기도 하지만 대략 48시간 정도는 유지하게 하거든요. 그 이유가 출혈로 인한 부종과 염증이 이렇게 아무는 기간이 대략 48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, 다시 손상을 일으키는 건 회복되지 않고 덧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48시간 정도는 우리가 가능한 그냥 보호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이후로는 액티브 리커버리를 하는데요. 그냥 활동적 휴식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, 회복 러닝이 아니고 러닝을 통해서 순환계를 좀 더 잘 움직이게 하고, 뭉쳤던 근육들이 좀 이완되는 효과도 만들어주고, 운동을 하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돼요. 그러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, 그러면서 회복이 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선수들은 액티브 리커버리 하는 주에는 요가나 필라테스, 수영, 골프, 이런 활동들을 보통 해요. 만약에 수영 선수라고 하면 액티브 리커버리에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요가나 골프 같은 다른 행동을 하겠죠. 느리게 뛴다고 그게 몸에 부하가, 데미지가 쌓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,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곳에 데미지가 더 쌓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액티브 리커버리 때는
평소에 하지 않았던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 회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로 걷는 것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저도 한 5분 정도는 빠르게 걷기를 하고 이제 조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언제쯤 가벼운 조깅을 하면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, 저만의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게 괜찮고, 혹은 계단을 내려가는 거에 부담이 없다 정도로 느끼는 상태가 됐다면 가벼운 조깅을 해도 된다 기준으로 삼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. 이때 조깅하는 코스를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해요. 지금 제가 뛰는 곳처럼 가능하면 평지, 그리고 코너가 많이 없는 곳, 직진 코스에서 러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복 러닝은 이론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러닝을 통한 회복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. 요게 결론일 것 같고요.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48시간 동안의 프라이스 요법을 실행하는 동안에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부상의 초기 단계인데, 그 초기 단계에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상 정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, 만성으로 끝나냐 급성으로 끝나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.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48시간 동안 하셔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회를 준비했던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카보로딩 하신 분들 계실 거고, 그리고 훈련량 조절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. 이건 대부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우리가 대회가 가까워오면 훈련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처럼 대회가 끝나면 훈련의 양을 그 반대 순서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. 그래서 페이드 아웃, 페이드 인 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대회가 가까울수록 카보로딩 하신 것처럼 식사를 많이 하셨잖아요. 반대로 대회가 끝나고 나면 훈련량은 줄이고 식사량은 늘려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식사에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거 진짜 안 좋아요. 왜 안 좋은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, 기분에 따라, 분위기에 따라 드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서 사실 공감하기는 어렵고요. 내 기분에 따라가시면 몸 금방 망가집니다. 그래서 훈련이 끝나도 다음 훈련이나 다음 내 몸 상태를 위해서 드시더라도 적당히 조금만 조절하시고, 식사도 좀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. 대회 끝났다고 고단백 식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삼겹살에 소주까지 드시면 정말 위험한 건 당연하고, 고기 섭취도 적당히 기름기가 좀 덜한 곳을 드시는 게 좋아요. 이유는 기름기 있는 식사 하시면 우리 몸에 산성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붓기나 부종이 빠지기 더 어렵거든요. 일반식처럼 식사하시되 너무 과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착한 척 한번.
다음은 제가 아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거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. 얼음 찜질에 대한 시간이나 기준이나 방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확실한 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. 그거에 대한 반론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. 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. 효과가 있으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파스예요.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, 사실 그게 위험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상을 입고 나면 48시간은 그 손상 부분을 잘 지혈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데, 우리가 피난 곳에다가 파스 뿌리거나 더 순환을 잘 해주게 해버리면 이 피가 딱지가 잘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더 많이 흘러버려요. 그래서 초기에는 온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이기보다는 48시간 동안 아이스 차갑게 해주시는 거, 혹은 찬물 샤워하거나 찬물에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유추하셔야 되는 정보는 아이스예요. 우리가 48시간 동안은 아이스 요법을 추천드린다는 거, 열감을 보호하라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손상 때문인데요, 움직였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. 관절에서도 열 나고. 48시간은 이제 그 이후도 중요해요. 48시간 이후에는 파스를 붙이셔야 돼요. 파스를 붙이는 이유는 온열 효과, 찜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때부터는 온찜질 하셔도 되고요. 온찜질 해도 된다는 건 가벼운 활동을 해서 순환을 만들고 그 쌓여있는 붓기와 부종, 염증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. 만약에 저처럼 부상이 발목이었다면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무게 부하 없이 움직이거나 한 발로 무게 부하를 시켜보는 등 적절한 강도의 재활 운동이 적용됩니다.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회복이 더 빨라요.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테이핑인데요. 우리가 흔히 하는 키네시오 테이핑,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관절을 보호하거나 근육의 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요, 이 테이핑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. 테이핑이 피부 밑을 들어주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피부 밑에 있는 통증 리셉터들, 그 정보가 양이 줄어들거나 피부가 들어 올림으로써 순환이 더 잘 되고, 그렇게 해서 회복을 도와주는데요,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은 테이핑을 이렇게 4줄 혹은 5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잘라서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면 해당 부위에 순환이 더 잘 이루어지고 회복에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대략 지금부터 한 10분, 5분 정도는 이제 걸어가면서 회복을 하겠습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마라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가 다쳐도 재활 과정이 사실 동일하거든요. 회복 과정도 동일하고요.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, 모두가 마라톤 속도가 다르듯 모두가 회복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. 나랑 같은 대회에 나갔고 나랑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왔다고 해도 각자 회복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러닝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벌써 회복 러닝 다녀와서 인증샷 올리고
뭔가 꾸준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무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더 많이 다치거든요. 저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. 나는 지금 못해서 뒤처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무리해서 러닝 하시고 다치면 더 뒤처져요. 대부분 이걸 잘 못하세요. 운동선수 애들도 똑같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한 감각과 컨디션에 대한 느낌,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생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복도 잘하고 앞으로 대회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쪼록 대회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부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부상 관리 잘 하시고 모두 대회 마무리 끝까지 잘 하셔서 만성적 통증 없이 재미있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